그래서 실제로 이 해남의 태양광 발전소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직접 PPA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직접 맺지만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재생에너지 PPA 통합 솔루션 주리고로 운영하고 있는 위제의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리백 EN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PPA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녹색 프리미엄 제도랑 REC 제도, 자가수명 태양광 제도에 대해서 이미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해당 자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PPA는 설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듣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PPA라고 하면 보통 태양광 발전 사업, 한국전력과 맺는 PPA를 많이 생각합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팔려면 이 PPA 계약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존에 많이 통칭하는 PPA는 이 재생의 발전 사업 할 때 PPA 계약, 요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요. 저희 이제 아리백 제도상에서 말하는 PPA는 크게 직접 PPA와 제3자 PPA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직접 PPA 쪽을 많이 검토를 하시고 한전 주도의 제3자 PPA는 거의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리백 EN 제도의 가장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PPA 중에도 직접 PPA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PPA는 크게 온사이트 PPA와 오프사이트 PPA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PPA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기업 내 유후부지의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해서 설치해서 공급하는 경우고요. 오프사이트 PPA는 원격에 있는 발전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프사이트 PP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사이트 PPA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남에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여기 아리백 수요기업은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공장에서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삼성전자 기업 내 유후부지에 자가소비형 태양광 아무리 깔아봐야 당연히 전체 전력 사용량이 1%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남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당연히 이런 송전망을 거쳐서 변전소를 거쳐서 최종 이 전력이 전력을 사용하는 수용가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전력을 사는 주체자는 한국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산량에 대해서 한국전력은 S&P라는 걸 통해서 구매 비용을 발전소에 지급을 하고 또 이게 재생에너지 생산이다 보니까 REC라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발전자회사가 사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구매 비용을 주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인데 직접 PPA는 여기서는 이제 생산된 전기가 그대로 송전망이나 이제 변전소를 거쳐서 수용관을 가더라도 실제로 이 전력이 어떻게 가는 거는 아무도 잘 알 수가 없죠. 전기가 정확하게 어디서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소요되는지는 모르고 한전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면서 지역별 그걸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해남의 태양광 발전소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직접 PPA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맺지만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항상 이 직접 PPA는 중간에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어쨌든 주로 대기업의 어떤 에너지 분야의 이제 자회사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도가 좀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하게 되고 혹은 이제 민간 발전자회사나 남동발전이나 이런 수력 원자력 같은 데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중간에 약간 전력을 중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가상으로 전력을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실제 이 삼성전자는 그 근처에 있는 실제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나오는 전력을 실제로 쓰고 계시는 거고
가상으로 전력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발전한 만큼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차감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에너지 발전량만큼 한전 전력 사용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전에는 전기요금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 이제 전력망은 한전의 망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재생에너지 PPA를 구매하게 되면 PPA에 대한 구매 비용을 기업에서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PPA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중개를 하기 때문에 구매 단가를 맺겠죠. 발전소에 킬로와트당 170원이다, 200원이다. 계약을 맞게 되면 구매한 양만큼 곱하기 구매 단가 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그거에 대한 지불한 비용을 받아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다시 발전소한테 그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S&P, REC로 받던 전력 판매 비용을 어떻게 보면 그냥 PPA 판매 비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의 망을 쓰지 않습니까? 한전의 망을 쓰기 때문에 한전의 망 이용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력 재생의 구매량이나 이런 망 조건을 감안해서 부과된 망 이용료를 또 역시 재생의 공급 사업자한테 내게 되고요. 재생의 공급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한전에 그 망 이용료를 다시 지불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직접 PPA 제도고요.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정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K-RE100에 가입한 기업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가 나오고 글로벌 RE100도 다 이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직접 PPA 제도와 기존 RE100 이행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기업에서는 직접 PPA를 결국 가장 선호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녹색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은 1kW당 1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년 3번씩 한전에서 입찰을 뜨지만 입찰 물량에 비해서 낙찰 물량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한가에 10원이면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녹색 프리미엄의 단점은 뭐냐? 10원을 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는 나오지만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간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인정도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안 되고 10원을 더 썼지 전기요금 절감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한계가 있고요. REC를 사는 경우는 REC가 요즘 한 장당 약 한 7만 8천 원 정도 될 겁니다. 킬로와트당 하면 78원 정도 되죠. REC에 사면 온실가스 감축도 인정이 되지만 전기요금 절감에 전혀 반영이 안 되죠. REC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REC 가격이 엄청 낮아지기 전까지는 사실 기업에서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해서 REC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A 제도가 중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PPA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PPA 구매 단가가 얼마냐. 당연히 PPA 구매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의 이런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더 커지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망이용료가 망이용료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보통 많이 되는 조건이 배전, 타변전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kW의 재생에너지를 산 대가로 약 망이용료 한 30원 정도가 대충 부과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배전, 동일 변전소. 이 발전소가 혹시 근처에 있다. 같은 변전소 안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10원 중반 정도가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부과되는 것은 PPA 구매에 대한 구매 비용과 한전에 대한 망이용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기업이 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했을 때의 어떤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구매 비용과 망이용료를 얼마 내야 되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 기업이 PPA를 했을 때 얼마가 절감되는지 실제로 요즘 절감은 안 되고 PPA 구매 비용과 망이용료가 기존에 쓰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씩 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PPA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20몇 건 정도 계약이 돼 있고 많은 계약건이 26년부터 공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재생에너지 공급 단가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PPA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오프사이트 PPA 제도는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온사이트 PPA는 뭐냐? 온사이트 PPA는 실제 오프사이트 PPA는 더 간단합니다. 기업이 이제 자가소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 돈을 들여서 설치할 수도 있고 재생 공급 사업자가 투자해서 설치해서 역시 자가소형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기업에서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가소비 형태 한강이지만 이 소유주가 재생의 공급 사업자면 온사이트 PPA가 됩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PPA 같은 경우는 장점이 기업 내에 바로 설치했기 때문에 망이용료가 들지 않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가 들지 않죠. 제3자가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초기 투자비 없이 재생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장점. 구매로 인해서 절감한 금액과 실제 PPA 구매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은 PPA 구매 비용이 구매 비용이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쨌든 보통 계약은 20년 매드니까 20년간 이 전력을 사야 된다. 20년간 장기 계약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프사이트 PP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년 장기 계약을 선호하고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발전소가 폐기가 됐거나 기업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실제 구매하지 않은 전력을 살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지가 되고 발전소 기업이 안 산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폐지되더라도 결국 다른 기업한테 사실 공급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프사이트 PPA가 더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한 만큼, 실제 구매한 만큼 비용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되니까 아무래도 오프사이트 PPA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사이트 PPA는 또 기업 내 유효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접 PPA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한전 PPA의 차이점은 이 구조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대신 거기에 이제 중간에 한국전력이 있어서 중개해주는 그런 거고요. 직접 PPA와 제3자 PPA의 가장 큰 차이점을 봤을 때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해서 발전소를 모아야 되는데 재생의 공급 사업자는 보통 PPA 판매할 수 있는 재생의 발전소를 모아서 좀 더 매칭해 플랫폼 같은 역할도 좀 많이 하는 거고 한전은 굳이 이 발전소를 모아가지고 일일이 다 계약할 수 있게 매칭해줄 그런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직접 PPA가 한전 PPA보다 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누군가 발전소를 모아야 되고 계약도 협의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 PPA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PPA 도입에 따른 어떤 절감액이나 비용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가와 실제 가장 이슈가 되는 망이용료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